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보여준 한국의 한강 소식입니다. 미국 대형 건설사에서 한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인 한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형 건축사에서 도시계획 파트의 수석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집을 떠나 서울로 향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큰 도시들과 유명한 강, 예를 들어 템스 강 같은 곳을 연구해 왔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허드슨 강 도시계획 컨설턴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강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저는 호기심도 생겼지만 동시에 조금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후진국인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거지? 북한과의 사이가 아직 안 좋아서 위험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은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공기는 따뜻하고 약간 끈적였어요. 집에서 느끼던 시원한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면서 바깥을 둘러보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웃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때 한편으로 이 새로운 곳을 과연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몇 마디 한국어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발음이 서툴러서 볼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도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퉁이마다 새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 인도에서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거리에 서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친절한 상점 주인의 가끔씩 들리는 외침까지 모두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서 제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게 만들었어요. 택시가 도심 쪽으로 다가가자 저는 이곳에서 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긴 회의를 하고 유명한 한강을 따라 산책도 하고 듣기만 했던 현지 음식을 맛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 저 스스로 배워보고 직접 경험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이 정말로 단지 바쁘고 혼란스러운 도시일지 아니면 그 속에 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새 호텔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큰 유리창이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로비 안에서는 친절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의 환대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들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제 첫 서울에 대한 생각이 너무 급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긴 여행과 업무 소개로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었거든요.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상점 불빛과 네온 사인의 따뜻한 빛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서늘한 야간 공기와 따뜻한 도시의 활기가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걸어 한강이 보이는 곳까지 갔어요. 한강은 넓었고 도시 불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물줄기처럼 보였어요. 한강 옆에 서서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도 보였어요. 한강은 잔잔하고 평화롭게 보였고 잔잔한 물결은 도시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서울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한강이 다가와 저를 그 비밀을 탐험하라고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첫 서울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의심이 이 새로운 도시의 모든 경이로움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배워보고 관찰하며 서울이 가진 모든 것을 열어두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어요. 제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서울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불확실함과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매일매일의 경험이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한 교훈을 주기를 바라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을 안고 눈을 떴어요. 이렇게 활기찬 도시에서 제 새로운 하루들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고 어떤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세련된 디자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큰 유리창, 그리고 건물 안팎으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친절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낯설음도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경험은 어떤 것일지 상상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제 새 상사인 이수진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캐서린 씨,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드리려고 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제가 혹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과연 이 도시가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서울이 단지 붐비고 복잡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첫인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은 사무실을 안내하며 저를 여러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저에게는 컴퓨터가 놓인 작은 책상과 개인 공간이 주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동료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해주셨고 수줍은 미소도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식당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당 안은 음식이 익는 소리와 밝은 대화 소리로 활기가 넘쳤고 처음 먹어보는 메뉴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편안했어요. 식사하면서 동료들은 각자 서울에서 좋아하는 장소들을 이야기해줬는데 한강, 붐비는 시장, 조용한 공원 등 다양한 장소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서울에 대한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제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 후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오후를 보냈어요. 그날 회의 중에는 서울의 유명한 한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한강이 단지 자연경관이 아니라 서울의 세심한 도시계획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이 폭우와 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서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항상 밝고 친절한 동료 김준호 씨가 저에게 한강 근처 공원에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낮에 느꼈던 의심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서울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이 시작되는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즐거움이 더 많이 보였어요. 공원에 가까워지자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으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공원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초록빛 나무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산책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강은 넓고 잔잔했으며 그 표면에는 석양의 부드러운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 여러 개의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저는 이 도시와 갑작스레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한강의 역사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의 말 속엔 한강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고 서울이 얼마나 이 강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첫인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단순히 붐비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넘치고 정성과 배려가 깃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강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도 하고 동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모든 장소는 그만의 매력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발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희망이 생겼어요.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호기심과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한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강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친절한 동료들과 함께 외출했습니다. 그중 한 분인 정민 씨라는 밝은 성격의 젊은 사진작가께서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자는 초대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한강 근처 공원에서 만났을 때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민 씨께서 커다란 미소로 모험 준비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의 설렘이 전염되어 금세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기다리고 있던 자전거를 잡았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해 보였지만 튼튼해 보였고 처음에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매우 설레었습니다. 저희는 한강을 따라 뻗어 있는 길고 매끄러운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강은 마치 도시를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긴 리본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아침 햇살 아래 물은 반짝이며 작은 물결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푸른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밭, 깔끔한 산책로들이 있어 마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가 정민 씨께서 흥미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기 보세요 라며 큰 다리를 가리키면서 그것은 서울에 있는 31개의 다리 중 하나입니다. 각 다리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사람들과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이 다리들을 계획했는지 설명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 과정에 들어간 정성이 놀라웠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저희는 작은 전망대로 이어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휴식을 취하며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과 저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평화롭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넓은 한강은 도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해주었고 이 강이 단순한 물덩어리가 아니라 서울의 생명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강은 아름다움과 안전,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정민 씨께서 한강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한강이 많이 오염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강을 깨끗하게 만들었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사랑받는 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강을 단순한 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강이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휴식 후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이딩은 거의 부드러운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매번 방향을 바꿀 때마다 저는 한강과 공원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강가에서 요가를 연습하는 작은 그룹까지 보았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강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넓고 역사가 깊으며 서울 시민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제 처음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강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희망이 가득한 서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돌려놓을 때쯤 제 안에는 따뜻한 기분이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명한 강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이었어요. 앞으로 서울과 그 멋진 한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곧 서울이 아주 극적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점점 모여들었고 하늘이 무겁게 느껴졌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때때로 폭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저는 이런 폭우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분들이 바쁘면서도 한가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수진 팀장님께서 오후 늦게 내릴 강한 비에 대한 기상 경보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폭우가 정말 강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김준호 씨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캐서린 씨. 서울에서는 이런 큰 폭우에 익숙해졌습니다. 도시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퇴근 후 우리 모두는 직접 폭우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민 씨와 김준호 씨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과 함께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잔잔하고 반짝이던 한강이 이제는 야생적이고 힘찬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큰 빗방울들이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이 물결을 거칠게 만들어서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빗방울이 땅에 부딪히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비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 근처의 큰 쉼터 아래에서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강을 보니 이제는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한강이 제 방을 따라 물이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런 폭우를 도시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자 정민 씨께서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시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캐서린 씨, 이거 보세요 라며 강을 가리키셨어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강이 이렇게 흐르고 물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은 꼼꼼한 계획과 훌륭한 공학 기술 덕분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폭우에도 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벽과 배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민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더 안심이 되었고 그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모든 세부사항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차분하고 경험 많은 동료 박재현 씨께서 우리에게 합류하셨어요. 박재현 씨는 오랫동안 도시의 홍수 방지 계획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까운 제어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한강의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숫자와 지도, 그리고 한강의 실시간 이미지로 가득 찬 큰 스크린들이 보였어요. 박재현 씨께서 폭우가 오면 이 시스템들이 열심히 작동하여 물을 관리합니다. 여분의 물이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하여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준비되어 있는지에 감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기계처럼 모두 함께 협력하여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폭우였었지만 그 폭우는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덕분에 최악의 날씨 속에서도 물이 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걷다 보니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이 안전한지 알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김준호 씨께서 우리는 매일 한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위와 기상 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만약 위험해지면 미리 모두에게 경고를 합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노력과 똑똑한 아이디어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폭우가 서서히 지나가면서 구름들이 조금씩 걷히고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비는 부드러운 이슬비로 변했고 거칠었던 강도 평소의 우아한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들이 안도하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도시가 폭우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폭우는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정성이 깃든 분들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제 의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붐비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도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창가에 앉아 폭우가 지나간 고요함을 들으며 며칠 동안 서울을 여기저기 탐험한 후 저는 이 도시와 한강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서울이 단지 붐비고 시끄러운 도시라고 생각했고 한강도 별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혼자서 한강 옆을 조용히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폭우가 지난 후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가족들이 놀고 연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와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모든 것을 평화롭고 희망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제 모든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시를 세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에 내리는 매 순간 웃는 얼굴 하나하나 그리고 한 방울의 빗물조차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이수진 팀장님과 몇몇 동료분들을 만나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카페는 큰 창문으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맛있는 간식을 곁들여 우리가 겪은 경험과 배운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수진 팀장님께서는 서울 사람들이 한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민이 한강을 돌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시가 단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세밀한 계획부터 모두가 한강을 즐기는 모습까지 여기에는 엄청난 사랑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자 동료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서울이 자연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곳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제 일기에 오늘의 여정과 느낀 변화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부터 폭우 속에서 의심이 들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한강 옆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 듯 평화롭게 느껴진 순간들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제 감정을 글로 쓰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가진 채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열리고 호기심이 넘치며 모든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도시를 아끼고 돌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방문하는 모든 새로운 곳에 대해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때때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도시는 저마다의 영혼이 있으며
그것을 배우고 감상하는 것은 우리 몫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로 바뀌었고 이 멋진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새로운 모험들이 기대됩니다. 오늘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했어요. 제 시간도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있었고 저를 변화시킨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분주한 도시와 유명한 한강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 구석구석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운 것에 대한 기쁨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강 옆을 마지막으로 산책하기로 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이 물이 반짝였었어요. 저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자전거를 탔던 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던 길, 그리고 강풍과 폭우를 견뎌냈던 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제 생각에 잠겼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 도시가 제 눈을 얼마나 열어주었는지를 곱씹어 보았었어요. 한때 저를 두렵게 했던 큰 폭우와 동료들과 도시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제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경험은 어떤 도전이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공원에서 저는 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벤치에 앉아 제 일기를 꺼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의심이 많았던 때 정민 씨와 함께했던 멋진 자전거 라이딩, 이수진 팀장님과 김준호 씨의 다정한 말씀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폭우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서울이 강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 잊을 수 없는 여행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 후 저는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동료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험에 대해 웃기도 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수진 팀장님께서 캐서린 씨, 서울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도시를 보셨으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서울이 지도 위의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과 멋진 놀라움으로 가득 찬 집과도 같은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유명한 현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온통 다채로운 색과 소리,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일, 채소,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을 보았고 여러 가지 간식을 맛보았으며 심지어 한강이 그려진 열쇠고리라는 작은 기념품도 구입했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즐거웠으며 서울에서의 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루가 진행되면서 저는 사무실에서 주최한 작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통 한국 장식으로 꾸며진 작은 회관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웃음도 터졌으며 몇 번의 눈물도 흘렸었어요. 동료분들이 각자의 좋은 기억과 소망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들에 저는 큰 감동과 영광을 느꼈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다리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살며시 속삭이며 서울 감사합니다. 한강,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곳이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었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평화로운 한강의 흐름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하면서 희망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모든 곳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서울은 제게 큰 변화를 주었고 그 교훈들을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 도시에서 맺은 우정, 경험, 그리고 사랑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작별 인사는 합니다만 안녕은 아닙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으며 그때까지 서울의 정신을 제 마음속에 살아있게 간직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